안녕하세요. 영혼의 승부사 바람의 파이터 급쇼입니다. 7월 19일 YG 플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YG 플러스는 1,400원까지 고공행진을 했다가 현재는 7일 연속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23% 정도 고점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5년도 블랙핑크의 완전체 컴백과 베이비몬스터의 강력한 글로벌 성장에 힘입어서 주가에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악재가 하나 터졌습니다. YG 플러스에 대한 직접적인 악재라기보다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자본시장 거래법 위반 혐의가 이제 금융당국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이 됐죠. 자본시장법 위반은 형량이 대단히 무겁습니다. 허위 공시를 할 경우에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과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줄 수 있고요. 시세 조정 혐의가 있는데 이득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이득에게 1.5배 내지 3배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고요. 50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방시혁 의장이 취득한 이익이 4천억 원, 실질적으로 세금 빼고 2천억 원 정도 이득을 본 것으로 알려져서 만약 혐의가 입증이 될 경우 5년 이상의 실질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기를 쳤다는 것이죠. 상장하기 전에 비상장 하이브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로부터 방시혁 의장이 상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정보를 흘려서 지인들이 만든 세 개의 사모펀드 이쪽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상장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상장 후에 주가가 따상에 이르자 100만 주를 내다 쏟으면서 주가를 폭락시켰죠.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남을 가슴 아프게 하면 언젠가는 본인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글로벌로 세계적인 비틀즈에 준하는 명실상부한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을 만든 방탄소년단의 아버지 방시혁 CEO가 사기적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이 된 상황이에요. 최종 입증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고요. 대단히 안타까운 이런 사건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잘 나가던 하이브 주가도 침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YG 플러스 역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대단히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YG 플러스를 볼 때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은 몇 가지 집중해서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빅뱅의 2026년도 데뷔 20주년 기념 완전체 컴백, 이 부분이 가능하냐, 이 부분을 향후 집중해서 관심있게 지켜봐야 되는 일입니다. 빅뱅의 완전체 컴백은 블랙핑크의 컴백 이상으로 YG 플러스 주가 흐름에 큰 도움을 줄 일이라 완전체 복귀가 가능한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찰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완전체 컴백을 기다리고 있는 글로벌 아미 포함해서 전세계 팬들이 대단히 많잖아요. 2026년도 봄에 앨범을 낸다고 하죠. 생각보다는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앨범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죠. 이런 면을 달래기 위해서 실황 앨범, 공연 앨범이죠. 퍼미션 투 댄스가 어제 발매가 됐습니다. 현재 초동 첫날을 맞이하고 있는데 많이 팔리진 않았어요. 앨범 판매량이 32만 6,145장으로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네이밍에 비하면 앨범 숫자는 그렇게 많이 팔리질 않고 있습니다. 첫날이니까 조금 지켜보도록 하죠. 방탄소년단의 4집 맵 오브 더 소울은 하루에 이제 250만 장이 팔렸죠.
대부분 앨범은 초동 첫날에 많이 팔리거든요.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것이 블랙핑크가 완전체 컴백을 2년 10개월 만에 했잖아요. 그런데 정규 앨범이나 미니 앨범 하나도 없이 이제 YG엔터로부터 공식적인 앨범 소식이 전해지지도 않고 신곡 소식도 그렇게 전해지지 않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은 IBK 증권에 의하면 4분기에 새로운 앨범을 발매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IBK 증권에서는 정보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정규 앨범은 100만 장 밀리언셀러를 넘겼고요. 두 번째 정규 앨범은 200만 장을 넘겼습니다. 이 부분도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다음으로는 베이비몬스터의 글로벌 성장 여부입니다. 지금은 이제 기반이 좀 탄탄해졌다. 유튜브 구독자 수나 월드투어, 콘서트, 모객 동원하는 그런 상황이나 광고 수주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5세대 아이돌 그룹 중에는 선두 그룹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탄탄하게 기반을 구축했다. 유튜브 구독자 수도 올해 안에 1000만에 도달을 해서 글로벌 넘사벽이 될 가능성을 확인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변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베이비몬스터의 글로벌 성장 이 여부를 지켜봐야 됩니다. 블랙핑크처럼 넘사벽이 되기 위해서는 프로듀싱 능력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글로벌 히트를 칠 수 있는 곡이 한 곡 정도는 추가적으로 발매가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을 좀 기다려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멤버들의 나이가 18세 정도로 어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좀 관찰을 해봐야 되는 게 신규 론칭 아니겠어요?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 빅히트 뮤직 역시 8월 18일 날 5인조 보이그룹을 이제 새롭게 론칭을 하고요. YG엔터에서는 남녀 각각 두 팀씩 신규 라인업을 확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2026년도 하반기에 데뷔를 시킬 것이다. 이런 소식들이 있어요. 현재 4인조 걸그룹에 대한 멤버들이 이제 2명 정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벨리와 온차냐가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올해 하반기에 이제 나머지 2명을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전과 같은 방식을 답습하고 있죠. 사람을 애끓게 해서 목마름을 이제 자아내서 신비주의 비슷하게 나오는 이런 방식을 옛날 성공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마음에 들지 않는 방식이에요. 7월 19일 빅히트 뮤직의 TXT가 미니 4집 별이장으로 컴백을 하죠. 앨범 판매량이 상당히 나오는 보이그룹이라서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블랙핑크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블랙핑크는 고양 스타디움, 로스앤젤레스 소파이 스타디움, 데드라인 월드 투어 2025년이 진행 중인데 오늘 이제 시카고 솔저 필드 18일 날 공연이 있었어요. 공연이 다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토론토와 뉴욕을 거쳐서 이제 8월 말이면 파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유럽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죠. 회당 5만 명씩 동원이 되는 스타디움급 공연이라 여러 가지 파급 요인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좀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콘서트 좌석이 시카고의 솔저 필드 같은 경우 6만 3천 명이라 그러는데 과연 몇 명이나 동원했는지 이 부분은 이제 수치가 나올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요. 고향 콘서트에서 이제 점프라는 신곡이 발표가 됐죠. 로제 아파트만큼의 글로벌 빅히트는 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클럽에 맞게 빠른 음악이고 블랙핑크가 월드 투어에서 회당 5만 명씩을 동원하기 때문에 많은 팬덤에게 이제 노래가 노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향후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8일 3시간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7,800만 조회수를 보이고 있어요. 아직까지 8일이 지나고 있는데 1억 뷰를 도달 못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가 빠르면 3일 정도 안에 도달을 했던 점에 비하면 대단히 느린 속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 이제 영국 오피셜 차트 순위가 발표가 됐는데 점프는 18위로 진입을 했습니다. 신규 진입을 했고요. 글로벌 음악 플랫폼인 스포티파이에서 실적이 이제 가장 높은데요. 글로벌 탑5 1위를 5일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헌트릭스의 골든이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스트리밍 조회수를 보면 626만회 점프가요. 골드는 616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K-팝이 대단하죠. 베이비몬스터는 7월 1일 날 핫소스를 발매한 이후에 국내 활동이 대단히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은 이제 멤버들의 표정이 대단히 밝아요. 방송 활동을 이제 하고 있는데 출연할 때 이 모습들을 보면 멤버들이 아주 밝고 경쾌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핫소스는 8,40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일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대략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1억 뷰에 도달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유튜브 구독자 수는 968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30만 명 정도면은 1천만 명에 도달을 하기 때문에 블랙핑크 역시 2년 만에 이제 1천만 명이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 속도보다는 조금 빠른 속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후에 글로벌로 히트를 할 수 있는 신곡이 나오느냐 이 부분이 글로벌 넘사벽으로 진입하는데 관건이 되겠습니다. 허들 장애가 된다는 그런 뜻이죠. 아쉽게도 이번 아시아 투어에 라미가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라미가 곧이어 합류한다는 소식들이 지속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SBS 가요대전과 일본에서의 서머소닉 2025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함께 공연에 참여할지 아니면 북미 투어부터 참여를 하게 될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YGNT에서 공식적인 언급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베이비몬스터의 2025년도 하반기 활동 내역을 좀 살펴보면요.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월드투어가 진행 중입니다. 4쿼터에 10월달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미니 앨범 발매가 예정되어 있고요. 2025년 4분기에는 팬 콘서트, 특별한 팬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2026년 1분기에는 두 번째 월드투어에 떠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트레저 역시 2025년도 3분기 9월달 중에 미니 앨범을 발매를 하고 10월달부터 월드투어에 떠나게 됩니다. YG엔터 라인업들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025년 SBS 가요대전, 여름 가요대전이죠. 7월 26일과 7월 27일 양일에 걸쳐서 이어지게 되는데 베이비몬스터는 둘째 날 7월 27일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서머소닉 2025가 도쿄와 오사카에서 진행이 되는데 베이비몬스터는 8월 16일 날짜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베이비몬스터는 현재 다양한 방송 활동에 나서고 있는데요. SBS 인기가요에 출연을 하거나 엠넷의 M카운트다운, 이은지의 가요광장, 2시 탈출 컬투쇼, 동네스타 K쇼, 오늘은 웬디, 워크돌, 런닝맨에 멤버들이 분할돼서 출연을 하면서 핫소스를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국내 활동이 대단히 활발해지고 있고 멤버들의 표정이 대단히 밝은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하이브의 차트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이브의 일봉입니다. 방시혁 의장에 대한 사기적 자본시장법 위반이 금융당국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이 됐습니다. 이 상황으로
방탄소년단 제대를 맞이하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죠. 7월 2일 날 32만 3천원까지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방시혁 의장에 대한 악재를 통해서 현재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62평선을 이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26만 8천원대까지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 부분이 YG 플러스 주가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매도 현황을 좀 살펴보죠. 현재 YG 플러스는 7일간 연속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7월 8일날, 7월 9일날 이틀간 크게 올랐던 28%가 이틀 사이에 높게 올랐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 이때 이제 공매도 세력들도 9,800원까지 주가를 이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현재는 7,996원까지 공매도가 평균가가 낮아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YG 플러스의 경우는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을 할 수도 있고요. 세력들이 개입을 해서 주가가 끌어올려지게 되면 공매도 세력들이 쇼키즈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수급이 몰리면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서 개인들의 단타 세력이 가세가 되면서 주가가 생각 외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세력들이 적절하게 이용을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대단히 크다. 8,000원 이후에서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8,000원에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세력들이 개입을 하면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고요. 세력들이 매수를 더 이상 하지 않으면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여지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 부분을 개인들이 트레이딩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지속해서 언급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공매도가 8,000원 이하로 떨어지고 있어서 하이브 주가가 26만원대에서 추가적으로 내리지를 않는다면 YG 플러스도 그렇게 내릴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조정 흐름이 나왔고요. K-팝에 대한 기대가 지속해서 높기 때문에 만일 세력들이 개입해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게 된다 그러면 공매도 역시 쇼키즈로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을 한번 볼게요. 7월 11일과 14일 이틀간 기관과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도를 단행하면서 7월 8일날과 9일날 끌어올렸던 이 주가 흐름에서 물량을 털어내는 이런 흐름들을 보였어요. 그 이후에 지금 기관들이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물량들은 기관들이 하이브 사태로 인해서 방시혁 리스크를 걱정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흐름들이 주가에 악 영향으로 지금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전에 헤드앤숄더형으로 주가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주가가 8,000원 정도까지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헤드앤숄더형이 완성이 되려고 그러면 대략 7,800원까지 주가가 좀 하락을 해줘야 됩니다. 거의 마무리 국면에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주가 흐름이라는 게 대단히 신기하죠. 안 나올 것 같아도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해보면 나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헤드앤숄더형이 완성이 되고 있다. YG 플러스 일봉을 한번 볼게요. 60일 이평선입니다. 이격이 이제 많이 좁혀졌죠. 지금 60일 거래 지점이 여기에요. 여기까지 지금 60일 이평선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60일 이평선은 7,000원에 이제 가까워져 있잖아요. 대략 8,000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려고 그러면 60일 이평선이요. 어느 선이 빠져야 되냐면 7,000원대 거래 이 부분이 빠져야 돼요. 이 기간이 얼마나 남았느냐? 33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앞으로 33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7,000원 이하의 주가들은 60일 이평선에서 모두 빠지게 돼요. 만약 주가가 7,000원 이상에서 유지가 된다 그러면 평균가는 대단히 올라오겠죠. 60일 이평선이 8,000원 이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주가랑 만나는 것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지금 만나려고 하면 7,000원대까지 주가가 급락해서 만나줘야 되잖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략 30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 이 기간 동안에 어쨌든 주가가 8,000원을 이탈하지 말고 이 선에서 잘 위주와 보존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상황이 전개가 되면 좋은 흐름으로 전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YG 플러스 주봉을 한번 보죠. 60주 이평선과 대략 28%, 30%, 많이 벌어지면 43%, 최고로 60%대까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만은 일전에 주가가 만원 정도에 도달했을 때 47.61%로 이격이 대단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 60주 이평선과 말이죠. 이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현재는 조정을 받아서 42.39%까지 조정을 받고 있어요. 현재는 상승 국면에 초입에 60주 이평선이 들어와 있잖아요. 대략 한 요 정도 선에 들어와 있다고 보는데 향후 주가가 더 올라가면서 이제 낮은 주들의 이평선들이 빠지고 높은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이와 같은 흐름으로 이제 추세가 변동이 되면서 결국 60주 이평선에 주가가 닿게 되는 이런 국면을 맞이하게 되겠죠. 아직까지는 상승 국면의 초입이다. YG 플러스 월봉을 한번 볼게요. 현재 60개월 선입니다. YG 플러스의 월봉을 보면 확연하게 이 차이가 나는 것이 2020년도, 2021년도 블랙핑크의 첫 정규 앨범이 나오기 전 시간하고 하이브하고 협업을 한 그런 시간 이후에 상승 기울기가 달라요. 다르죠. 현재는 기업이 상승하는 추세의 기울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하이브와의 협업이 대단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 물론 블랙핑크의 글로벌 성장이 큰 기여를 한 것은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었는데 저는 이제 하이브하고 협업 이 부분이 이제 더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하고 협업을 함에 따라서 실적이 대단히 이제 크게 개선이 되는 해가 많이 있었거든요. 하이브가 워낙 앨범 판매량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M과 더불어서 앨범의 이제 양대 강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YG 플러스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으로 우상향을 하면서 국내 기관들이 실적이 부진해서 YG 플러스 투자에 참여를 하지 않다가 공식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그런 사건이죠. 이렇게 기울기를 보면 대략 한 6,000원대 이 부분이 정상적인 주가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하이브 쪽에서 구주와 신주를 인수한 6,300원대 이 부분이 YG 플러스의 정상적인 평가 가격이다. 실질적으로 8,000원 이상에서 형성되는 이 부분은 YG 플러스 역사에서 얼마 없던 구간이에요. 올해는 이제 블랙핑크,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복귀, 베이비몬스터의 글로벌 성장, 트레저의 꾸준한 활동, 하이브 멀티 라인업들의 꾸준한 활동, 신규 론칭에 대한 기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이전보다는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 기대할 것들이 더 많아졌어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습니다. 내년까지는 기대할 부분들이 더 많이 있어요. 제가 방송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월봉을 보면 이전과 좀 다른 시각으로 YG 플러스를 바라다 봐야 된다. 능력껏 이제는 만원 이상으로 시가총액 6,000원 이상으로 1조 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K-팝이 더 글로벌로 성장을 해야 되고요. YG 플러스 역시 사업을 좀 더 디지털화로 바꿔서 전략을 좀 수정해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하죠. YG 플러스 매출 중에 이제 굿즈 이런 부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굿즈가 많이 판매가 되려 그러면 이제 라인업들의 활발한 글로벌 콘서트가 진행돼야 되는데 올해는 블랙핑크, 베이비몬스터, 트레저, 2NE1까지 활발하게 콘서트를 펼쳤기 때문에 많은 굿즈 판매량이 있을 것으로 이 부분이 YG 플러스 실적에 대단히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YG 플러스 일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는 최고점 1,400원 대비해서 23.65% 급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60일 이평선은 6,986원으로 거의 7,000원에 닿고 있죠. 이격은 많이 줄어서 현재는 12.34% 이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격이 이제 많이 벌어져 있지는 않죠. YG 플러스의 급등락에 비하면 60일 이평과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60일 이평선에 지금 7,000원도 안 되는데 이 부분에 급락을 해서 접근을 하면 안 되겠죠. 조금 주가가 오른 후에 접근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이 정도 각도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 주가가 올랐을 때 6,500원 정도 조정을 주고서 주가가 뻗어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았겠어요?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최소한도 8,000원대에서라도 주가가 꺾이면서 7,000원 정도라도 조정을 주고 올라가는 게 바람직해 보였다. 근데 이 부분에 이 과바가 걸린 거예요. 1,400원까지 갑작스럽게 급등이 있었습니다. 엔터업계에 돈이 몰리고 시장의 유동성이 넘치면서 엔터 섹터로 밀어 올린 거예요. 세력과 기관,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밀어 올린 거예요. 여기에 개인의 투자자들도 다수가 개입이 됐고 그 과부하가 걸린 겁니다. 이런 과부하를 해소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안타깝지만은 그런 기울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가파른 기울기가 형성이 돼 있어서 이런 기울기를 타고 61평이 오를 경우에는 강하게 하락을 하면 7,500원대에서도 만날 수 있고요. 이제는 수평으로 횡보를 하게 되면 8,000원 정도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만나서 위로 상승하는 건 바람직해 보이죠. 만일 주가가 여기서 더 급락을 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7,000원까지 주가가 하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악의 경우에요. 그렇게 되면 60일 이평선에서 만나게 되겠죠.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국내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이브를 어떻게 보느냐. 엔터 섹터는 동반해서 자금이 몰리고 동반해서 자금이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한두 기업 정도는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돈이 동시에 들어왔다 동시에 빠져요. 하이브가 26만원대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YG 플러스 역시 8,000원대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하지 않을 수 있고요. 하이브가 조금 더 방시혁 의장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 그러면 7,000원대까지는 하락을 할 요인들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만일 미국 증시가 올 여름에 조정을 주게 되고 주가가 부진하면 시장 자체가 자금이 좀 빠지니까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염두를 둬야 되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만원 선에 도달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기업이 성장을 해줘야 되고요. K-팝이 성장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 비가 좀 그쳤는데요. 삼청이나 이런 부분에 경상도 쪽에 많은 비가 내려서 홍수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주말들 평안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YG 플러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